계산도 하기 전에 잘 안 되는 문제점 한 개부터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것이 쌓이고 쌓이면 좋은 말로는 나만의 노하우가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22년 차 일형당뇨인 당뇨씨입니다. 탄수화물 시리즈 즐겁게 보고 계시나요? 첫 번째 시간에서는 당뇨인이 꼭 알아야 하는 탄수화물, 당질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우리 몸은 왜 포도당을 필요로 하는지, 포도당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섭취하는 영양소들이 혈당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알아봤고요. 두 번째 시간에서는 탄수화물은 하루에 얼마나 먹는 것이 적당한지, 또 우리가 먹는 가공식품과 음식에는 탄수화물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또 탄수화물을 쉽게 검색해 볼 수 있는 유용한 사이트를 알려드렸습니다. 오늘은 저 같은 일형당뇨인들이 음식을 먹기 전에 사용하는 인슐린 주사, 용량을 결정하는 탄수화물 개수와 교정 개수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아마 이형당뇨인들 분들은 생소한 단어일 거예요. 아시다시피 일형당뇨인은 몸에서 인슐린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음식들을 포도당으로 만들어서 세포에 전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음식을 먹기 전에 반드시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하는데, 식후 혈당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탄수화물 양을 계산해서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해요. 하지만 매 식사 때마다 우리가 똑같은 음식을 먹는 것도 아니고, 음식 말고도 여러 가지 요인들이 혈당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적절한 인슐린 주사를 맞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슐린 용량을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탄수화물 개수와 교정 개수입니다. 먼저 탄수화물 개수에 대해서 알아보면, 우리 췌장은 음식을 먹지 않아도 하루 종일 소량의 인슐린을 계속해서 분비해요. 그리고 음식을 먹게 되면 자동으로 많은 양의 인슐린을 분비시킵니다. 같은 의미로 일형당뇨인은 식사 전에 초속혈성 인슐린을 맞고 식사 후 급격히 상승하는 혈당을 낮춰줍니다. 그럼 초속혈성 인슐린 용량은 어떻게 결정해야 하죠? 여기서 나오는 개념이 탄수화물 개수, ICF입니다. 탄수화물 개수란 인슐린 1단위가 조절할 수 있는 탄수화물의 양을 뜻합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탄수화물 양을 아무리 잘 계산해도 식전에 이미 혈당이 높았거나, 아니면 몸이 아프거나, 아니면 잠을 잘 못 잤거나, 그날 피곤하거나, 여러 가지 상황들로 탄수화물 개수로 계산한 인슐린 용량만으로는 식후 적정한 혈당으로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사실 많아요. 이럴 때 추가로 인슐린을 더 맞아야 하는데, 이때 사용하는 개념이 바로 교정개수, 콜렉션 팩터입니다. 혈당이 높은 상태에서 식사를 하게 되면 추가로 인슐린이 필요하고, 그래서 교정개수는 초속혈성 인슐린 1단위를 추가로 사용할 때 내릴 수 있는 혈당의 크기입니다. 교정개수 콜렉션 팩터는 탄수화물 개수 ICF와 사실 헷갈릴 수가 있어서 보통은 이 교정개수를 ISF, 인슐린 감수성 지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일형당뇨인들은 본인의 탄수화물 개수와 교정개수, 인슐린 감수성 지수를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해요. 1920년대 인슐린 발견 이후에 탄수화물 계산법에 대해서 꾸준히 연구되고 있지만 사실 한계와 문제점이 많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4가지 정도의 한계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요즘 저탄고지 다이어트 많이 하시죠.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 단백질, 지방 섭취를 늘리면 탄수화물만 계산하는 것으로는 정확한 인슐린 용량을 산정하기 어려워요. 탄수화물은 100% 포도당으로 전환되는데 단백질은 50에서 60%, 지방은 10% 정도만 포도당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단백질과 지방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사실 단백질과 지방량도 정확히 알아야 전환되는 포도당 양을 정확히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먹는 음식이 식사 때마다 일정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하는데 각 영양소가 포도당으로 전환되는 속도도 달라요. 예를 들어 단당류의 경우에는 30분 이내 짧은 시간 안에 포도당으로 전환되고, 단백질의 경우에는 4시간에서 5시간, 지방은 최대 10시간까지도 혈당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단백질, 지방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식후 4시간 이후에도 고혈당 상태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세 번째로는 사람마다 소화 능력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소화 능력이 굉장히 좋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또 당뇨병성 위마비가 왔을 때는 소화가 잘 안 돼요. 그리고 식사할 때 우리가 식이섬유를 먼저 섭취하게 되면
소화가 천천히 되죠. 그래서 급격한 혈당 상승을 막기도 해요. 마지막으로는 같은 사람일지라도 컨디션과 여러 가지 그날의 상황들이 매일매일 달라지기 때문에 전날 잠은 잘 잤는지, 술은 먹었는지, 운동은 얼마나 했는지, 근육은 많은지, 아프지는 않는지, 또 성장 호르몬이나 스트레스 호르몬, 성호르몬 등 호르몬 분비는 많이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탄수화물 개수와 교정 개수를 정말 잘 계산해도 목표의 혈당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따라서 탄수화물 계산법에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요. 제가 탄수화물 교정 개수를 계산도 하기 전에 이런 잘 안 되는 문제점 한계부터 말씀드리는 이유는 탄수화물 개수와 교정 개수가 항상 고정되어 있고 항상 완벽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계속해서 바뀔 수 있고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학교 다닐 때, 학생일 때 상황이 다르고 취업 전, 그리고 취업 후, 또 결혼 후에도 이 값들은 계속 바뀔 수 있고 또 매 끼니 때마다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인슐린 주사 맞는 건 기본적으로 되게 어려운 거예요. 아마 의사 선생님들도 어려워할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인공췌장, 인공지능으로 이 계산을 자동으로 하려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다음에는 인공췌장에 대해서도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중요한 건 일형 당뇨인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일을 매일매일 10년, 20년, 30년 평생 동안 하고 있으니까 인공지능의 영역의 일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부심을 느껴도 된다고 생각해요. 탄수화물 개수와 교정 개수 계속 바뀔 수 있다고 해서 우리가 계산하는 법을 모르면 안 되겠죠? 우리가 기본을 잘 알고 있으면 상황이 바뀌어도 다시 계산하고 그 상황에 맞게 대처할 수 있잖아요. 기본도 모르는 상태에서 막연하게 감으로 인슐린을 투여하는 것은 내 몸을, 내 생명을 항상 감으로 조절하는 것과 같아요. 이거는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진짜로 이제 탄수화물 개수, 교정 개수를 계산해 볼게요. 가장 기본적인 탄수화물 개수 계산법은 초속효성 인슐린을 만약에 사용하고 있다면 500을 하루 총 인슐린 용량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속효성 인슐린을 사용한다면 400으로 나눠주기도 하고요. 또 어떤 논문에서는 450으로 나눠서 기본 탄수화물 개수를 구하기도 합니다. 저의 경우 인슐린 하루 총 용량이 40단위 정도가 돼요. 그렇다면 500 나누기 40, 12.5g. 인슐린 1단위가 조절할 수 있는 저의 탄수화물 양은 약 12.5g이에요. 그런데 이 방법은 미국에서 나온 방법이라 탄수화물을 미국보다 많이 섭취하는 우리나라에는 딱 맞다고 보기 어렵다는 견해가 많고요. 몸무게를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도 있어요. 5.7 곱하기 체중 나누기 하루 인슐린 총 용량. 그래서 저는 5.7 곱하기 71 나누기 40 하면 10.1175. 인슐린 1단위가 약 10g의 탄수화물을 처리할 수 있어요. 사실 이 모든 계산은 하루 나에게 적절한 인슐린 총 용량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의 계산이에요. 그래서 내 탄수화물 개수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혈당도 자주 측정하고 섭취한 음식의 종류, 탄수화물 양도 계산해서 수없이 많은 테스트를 통해서 내 몸에 적합한 탄수화물 개수를 찾을 수 있어요. 우리의 목표가 음식을 먹고 4-5시간 후에도 정상 혈당으로 복귀하는 거잖아요. 그 혈당이 저혈당 혹은 고혈당이 안 되는 적절한 인슐린 용량, 이걸 거꾸로 찾아주는 과정이 선제적으로 필요해요. 그래서 실제로 병원에서도 최소 3일 이상의 식사와 혈당 기록을 분석하면서 적절한 탄수화물 개수를 찾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 몸에 적절한 탄수화물 개수를 구해도 현실은 또 다를 수 있어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죠? 실제로 같은 사람이라도 아침, 점심, 저녁의 탄수화물 개수가 다 달라요. 심지어는 같은 음식을 먹는 순서, 시간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아침이 가장 낮고요. 그 다음이 저녁, 그 다음이 점심 순이에요. 탄수화물 개수가 낮다는 건 그만큼 탄수화물 처리하기 위한 인슐린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양의 음식을 먹더라도 아침에는 더 많은 인슐린이 필요합니다. 아침에 공복 혈당이 높은 이유, 제 이전 영상 참고하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계산법들로 계산한 저의 탄수화물 개수는 약 10에서 12g 정도예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많은 테스트를 통해서 알아본 저의 탄수화물 개수는 아침에는 11, 점심은 15,
저녁은 13 정도예요. 생각보다 높죠? 저희 탄수화물 개수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평균보다 좋은 것 같아요. 사람마다 근육량, 평소 운동량, 그리고 먹는 식습관에 따라서 얼마든지 일반적인 계산법보다 탄수화물 개수는 낮아질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제 교정 개수를 한번 알아볼까요? 교정 개수는 목표 혈당을 벗어난 경우, 고혈당일 때 목표 혈당으로 다시 되돌리는데 추가로 필요한 인슐린 용량이에요. 일단 초기 값은 1800 법칙이라고 1800에서 총 하루 인슐린 용량을 나눠주면 돼요. 1800 나누기 40 하면 45. 만약에 제가 식사 전에 170 정도의 혈당이라면 기본 인슐린 용량에 초속효성 인슐린 1단위를 추가해서 맞고 식사를 하면 이론적으로 식후 4, 5시간에 목표치 혈당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죠? 그래서 이 교정 개수도 며칠 정도 실험을 통해서 교정 개수를 낮추거나 높이거나 이렇게 반복적인 과정이 필요해요. 실제 많은 테스트를 통해서 저의 교정 개수는 약 30에서 한 40 정도예요. 인슐린 1단위가 30에서 40 정도의 추가적인 혈당을 내려요. 자, 이제 탄수화물 개수와 교정 개수 이해되시나요? 오늘 영상 내용을 요약하자면 탄수화물 섭취에 따른 인슐린 투여량을 결정하기 위해서 탄수화물 개수를 구하고 고혈당에서 목표혈당으로 가기 위한 추가로 필요한 인슐린 용량을 결정하기 위해서 교정 개수를 구합니다. 보통의 경우 제 탄수화물 개수는 아침에 11, 점심에 15, 저녁에는 13 정도고 저의 교정 개수는 약 30에서 40 정도예요. 하지만 이건 정말 기본값이고 실제 제가 인슐린 주사를 맞을 때는 이 기본값에 음식에 포함된 탄수화물 용량, 그날 나의 몸 상태, 그리고 식후에 할 내 운동량에 따라서 10에서 20% 정도 인슐린 용량을 조절해서 결정해요. 즉, 항상 똑같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거의 감으로 할 때도 많아요. 하지만 전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탄수화물 개수도 교정 개수도 환자 스스로 계산할 수 있어야 하고 인슐린 용량도 상황에 따라 스스로 조절할 수 있어야 해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많은 경험치가 필요하고 의사 선생님의 도움도 필요하고 이것이 쌓이고 쌓이면 좋은 말로는 나만의 노하우가 되는 거죠. 따라서 처음 일형당뇨 진단을 받은 분이라면 음식, 운동, 스트레스, 여러 가지 많은 도전들을 해보세요. 이것을 기록으로 남기고 나만의 노하우로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이 과정이 청소년기 때, 청년기 때, 중년기 때 시간이 계속 흘러도 끊임없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일형당뇨인은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네, 말을 하다 보니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탄수화물 시리즈의 마지막 편인 오늘 구한 탄수화물 개수와 교정 개수를 이용해서 탄수화물 섭취량, 실제 내가 먹는 음식의 탄수화물 섭취량에 따른 인슐린 주사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지금까지 탄수화물 1편, 2편, 3편을 잘 따라오셨다면 사실 마지막 편은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이 될 거예요. 네, 그럼 오늘도 유익한 영상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 영상도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